지난 시간에 결합의 고찰 이 부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미뤘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오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온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색수상행식 이것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이 몸을, 이런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 보고 이건 나다, 저건 너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것이에요. 이걸 루파, 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 일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의 색은 그럼 물질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어떤 형태를 지니는 것이 본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형태는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하면 형태들이 인식이 되죠. 물론 소리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뭐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모두 다 형태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그냥 루파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가운데서 자아로 취하고 있는 루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체를 통해서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장기 또는 신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얼굴이 좀 상했으면 아 내가 요즘 많이 상했어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색에 대해서 색을 나라고 취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 나는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뭐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괴롭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행동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삶 속에서 그것을 모두 다 나라고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오취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생들이 자아로 삼고 있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온 가운데 어떤 놈을 붙들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고 생각하든 또는 느끼고 생각하는 놈이 지금 태어나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설명을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온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온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모두 다 같이 지금 자기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게 자기다. 부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과연 그게 사실인가를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었다, 내가 뭐 기분이 나쁘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의 중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5가지를 빼놓고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이 거짓말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확인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온을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체득을 해야 돼. 이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고성제는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할 때 많은 그 경에 보면 이제 뭐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이고 원증회고 구부득고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면 팔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교를 이해해버리면 불교 공부하는 길이 안 나와요. 8가지 괴로움이 있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사실은 고성제는 괴로움 8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고성제가 아니에요. 이 괴로움은 부처님이 그런 말 해도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한다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팔고가 아니에요. 뒤에 이제 8가지가 나열되니까 숫자 3가지고 팔고 이렇게 말해버렸지, 실제로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의 괴로움 문제는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것은 만나야 되는 이 많은 괴로움들이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은 뭐 7가지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수만 가지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걸 간추려 보면 뭐 이런 모습인데, 이걸 한마디로 다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치원이 곧 괴로움인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여러분도 다 알지만 그게 오치원이 괴로움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 오치원이 뭐예요?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놈이 곧 괴로움 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 덩어리를 신주 모시듯이 모시고 그 괴로움 덩어리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몸을 막 보물처럼 모시고 살잖아. 여기다 뭐 별걸 다 투자해 가면서 몸을 살잖아. 몸에 좋다면 뭐든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감정을 만족시켜 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금 우울하고 그러면 아이고 걱정스럽지, 어찌 막 우울해,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영화를 봐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뭐 돈 쓸 일을 막 생각하잖아.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괴로움 덩어리를 괴로움인 줄 모르고 붙잡고 앉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에서는 뭐가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치원이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나가려면 도대체 누가 적인 줄 알아야 돼요. 피아가 구분이 안 되면 전쟁을 못 해. 지금 우리는 이 괴로움이라는 적을 무찔러서 이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돼요. 그렇죠?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 소멸에 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성제잖아요. 난 항상 사성제를 이야기한다, 그 말씀이나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실로부터 이 왼수 같은 괴로움을 몰아내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괴로움을 우리가 먼저 무엇이 우리 적인지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난 줄 알고 붙잡고 있는 놈들이 다 알고 보니까 적인 거예요. 우군인 줄 알았더니 적군인 거예요, 이게. 이게 전도몽상이라. 거꾸로 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적을 아군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전쟁은 필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밤낮 실패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도 결국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고성제. 그러니까 이 고성제가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제 고성제를 알았죠.
아, 어떤 놈이 적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게 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적이 어떤 놈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놈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관찰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왜 반야심경이 느닷없이 관세음보살이 나와가지고 오온을 관찰해가지고 오온이 공이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오온이 공한다는 것을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지? 그런데 지금 이제 고성제가 뭐인지를 분명하게 안 사람은 반야심경을 보는 순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든 우리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들은 하시는데 왜 진척이 없냐? 총 들고 나가서 열심히 총질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쏠 줄을 모르고 빈 총질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아무데나 총을 갈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적을 향해서 총을 쏴대야 이게 적이 쓰러져 나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승리가 올 텐데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를 못하고 산 거예요. 밤낮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 해결이 안 되냐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영전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행복에 살아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다. 그것은 오온을 잘 관찰하는 것이다. 그 오온을 관찰할 때에 그 오온을 관찰하는 그 지혜를 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결국 뭡니까? 오온을 관찰해서 오온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오온은 밑바닥을 들여다보니까 싸울 것도 말 것도 없는 놈이야,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실체도 아니야. 이 헛개비 같은 걸 우리는 지금 헛개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개비였어요.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그러니까 헛개비인 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 이제. 총질해야 될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돈오돈수라고 하는 거야. 딱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 꿰뚫어 보는 과정에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해 줘요. 즉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몸을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지? 그 유래와 역사와 과정을 여러분들의 지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밤낮 거울에 보이는 모습만 보이지 실제로 이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게 촉으로부터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촉. 그래서 촉이 중요한 거예요. 촉이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우리는 이 지각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졌고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연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부처님이 통찰하셨던, 반야로 통찰하셨던 것은 보리수활에서 부처님께서 통찰하셨던 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찰하신 거예요. 그 유가 있으니까 그랬죠? 유라는 게 오치원이라고 그랬죠? 경에는 이제 유는 오치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설하시는 경들이 초기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12연기 가운데서 유는 오치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이놈을 나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아를 취하는 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가
중생들이 다 오온을 자아로 취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색온을 중심으로 해서 자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수온을 중심으로 해서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좀 성격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온을 중심으로 자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 몸이야. 그냥 지 몸만 생각하고 지 몸을 위해서 하지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이제 뭐 몸에 좋은 것, 이뻐지는 것 뭐 이런 데 이제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자기 몸단장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몸은 별로 신경을 안 써. 이제 뭐 화가들, 뭐 제 처남도 화가인데 그림은 이쁘게 그리는데 하고 다니는 모습은 별로 자기 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그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 자기 감정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 몸은 별로 그러니까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보면 별로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 쉽게 말하면 좀 털털하다고나 할까? 몸 단장은 별로 안 하면서도 아주 신경은 예민해 가지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자아가 지금 이런 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니까 그런 거예요. 학자들은 또 자기 이론을 엄청 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뭐 토론을 할 때 누가 자기 이론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디 칼 맞은 것처럼 막 싸워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로서 취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면에서 보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나 통틀어 놓고 보면 다 이게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느냐의 차이지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 5가지를 다 자아라고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래요. 육체적인 걸 취하고 있는 것은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영적이고 고고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아의 성격을 정신 쪽에다가 두면은 정신을 더 중요시하고 그거는 말뿐이다. 무슨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몸이 최고지. 이렇게 하라면 이제 물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이렇게 또 갈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지 좋은 대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기가 또 집착한단 말이죠. 불교는 뭐냐? 그것들이 다 지금 망상이 벌려놓은 헛짓이라는 거야.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촉이 나왔는데 이 경험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 원인은 뭐냐? 취다. 취 원인은 예다 그랬죠? 예 원인은 뭐냐? 수다. 수 원인은 뭐냐? 촉이다.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촉을 보니까 촉은 육입으로서 우리가 촉을 해요. 다시 말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가운데 경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고 있는 놈이 있고 내가 있어가지고 지금 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접촉하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오온이 형성되더라. 근데 그 촉을 설명하는 게 삼사화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 속에 내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과 색이 있어야 되고 이게 보면 볼 때에 지각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데 눈을 뜨고 있어도 앞에 아무것도 지각된 내용이 없으면 촉이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촉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것 가지고 촉이 안 일어나요. 그것 가지고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식이 있어야 일어나, 식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는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생겨요? 이게 우리가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지각 활동을 통해서 식이 발생하는데 식이 발생해야만 촉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복잡한 이야기예요. 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식이 발생하려면은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욕이 작용을 해야 돼. 탐욕이, 욕심이. 그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유가 요구르트로 되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욕심이 우유 맛에만 욕심이 있고 야구르트 맛에만 욕심이 가기 때문에 우유와 요구르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식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 우유와 요구르트를 구별해낼 줄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항상 뭐가 보이겠어요? 요구르트 아니면 우유가 보여. 근데 우유는 안 보이는 거야. 우유는. 근데 만약에 이제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덜 된 요구르트가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더 먹고 싶어서 취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유 구조는 나도 만들어내지만 나라는 존재도 만들어내지만 대상도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구조는 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것은 무엇이냐고 그걸 가지고 논란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공사상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요라는 때 관심을 가지고 우요라는 식이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접촉이 가능해지죠. 뭐가? 우유하고 우요하고 요구르트가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우유를 먹고 싶을 때는 우유를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촉이라는 건 뭐냐? 삼사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삼사화합 촉을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식이 있고 근이 있고 경은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속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식이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경을 접촉하는 것이 촉이다. 이것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삼사합 촉이다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아비달마나 이 촉이경전을 이 경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쉽게 와닿죠. 여기 물 있죠? 물을 여러분들이 접촉했다. 그러면 그래 안에 있는 내 의식이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이 물을 보고 물이 있다고 느끼는 거 이게 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생들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물이다라는 판단, 경험은 안에 물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알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부 뭘 보면 바깥에 그게 있는 걸 봤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분별하는 의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대승에서는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는 놈, 보이는 놈, 분별하는 의식이 지 마음 밖에 있어요. 지 마음의 작용이에요 지금. 다 지 마음 작용인 거야.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삼사화합을 서로 다른 근과 경과 식이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것들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결합의 고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는 것, 보는 일, 보는 자 이 셋은 서로 간에 두 개씩 결합이 이르지도 못하고 모두가 결합이 이 말은 뭐냐면은 보는 놈과 보이는 것도 결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하고 눈하고 결합이 됩니까? 여러분들 눈하고 물하고 결합됩니까?
지금 물은 바뀌어 있고 눈은 내 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결합을 하겠어요? 서로 이것들이 막 이 3사 화합 촉이라는 이 말을 그런 결합의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전개하기 위해서 이 결합의 고찰이라는 관하품이 설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탐욕과 탐내는 자, 욕심나는 것, 그리고 여타의 번뇌와 여타의 아야따나도 이와 같은 세 가지로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야따나가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을 육입처라고 그랬죠. 아야따나가 입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입처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보는 거 가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부터는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한다. 우리가 결합한다 그러면은 내가 나하고 결합한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합하려면 나와 나 아닌 것이 서로 다른 것끼리 다른 것이 먼저 존재해야 결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수란 보이는 것 등의 상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서양에서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 후설이라는 분이 현상학이라는 그 철학의 새로운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보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 뭐가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일단 좀 버려두고 우리 의식에 들어와서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식 내부에서 통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한 사람들도 그게 그래서 이제 이 후서르 현상학은 기존의 이제 서양 철학하고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후서르 현상학 이야기는 이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면을 깊이 통찰해 간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거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게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보이는 이 상호관계 속에서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나누어서 별개의 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놈 없으면 보는 놈이 없잖아요. 또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는 놈이 보이는 놈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냐 이게야.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만나려면 보이는 놈은 저가 보이는 놈으로 있고 요놈은 보는 놈이 있어갖고 둘이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이거 서로 다른 물건들이 서로 만나면 결합이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위성이 없는데 서로 다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은 결합에 이룰 수가 없다. 결합을 하려면 서로 다른 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이죠. 보이는 것 등의 상위성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의 상위성도 그 어떤 것에 의한 상위성도 모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개체들이 공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론이라고 하는 서양의 그 이제 과학 물리학에 있어서 그 뭡니까 근대 물리학에서 원자론이 나오죠. 원자론은 이 세상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익숙해져 있고 그 이론이 그러면 서양 근세에 출현하느냐? 아니에요. 인도에서 일찍 출현한 이론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사대설인 거예요. 인도에서는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해가지고 결합한다. 그러니까 또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더 있다. 허공과 의식.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은 4대지만 정신적인 의식도 있고 그것들이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허공이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요소설들이 등장해요. 인도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이 처음 인도에서 시작되고 그게 사실은 서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힐랍 철학에 가서 데모크리토스 같은 이제 그 자연 철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철학사에서 분류할 때 고대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는 그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원자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똑같은 4대설이 나와요.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은 힐랍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장사한 사람들이거든. 철학자들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동네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다시 종합해서 힐랍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랍은 순수한 어떤 그 창의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그 주변을 보면 그와 비슷한 게 건축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힐랍에 뭐 우리가 보면 그 신전들 건축 양식들 있죠. 나일 강가에 가면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그보다 훨씬 더 멋진 건축물들이 수도 없어요. 그 옆에 그러니까 힐랍이라는 곳이 본래 도시국가. 도시국가라는 것은 상업하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바닷가에 모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니까 좋은 것 있으면 갖다 놓고 이런 많은 문물들이 모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물이 지금 미국으로 모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가 뭐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 전부 흘러가 나온 거지. 이런 시기예요. 그것이 지금 세계화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사고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바로 이 경험, 촉이라는 거예요. 촉.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2연기의 이 구조는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는 항상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처님은 발견한 겁니다. 아, 우리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5가지 구조로 인간의 의식 속에 자아의식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그런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경험이구나. 이게 촉이죠. 이 경험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 경험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명. 무명은 마음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마음 안에 있는 소식입니까? 무명이. 무명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알지 못한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지금 뭔가 밝은 상태가 아니라 어두운 상태의 마음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뭘 알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게 이제 뭐였냐면은 육입은 무엇을 연해서 있다고요?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 명색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본다고 할 때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다 그러면 반드시 이름과 형태가 있는 걸 보지. 이름도 형태도 없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봐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형태가 없으면 못 본다니까. 우요를 여러분들이 우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우요라고 부르는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우요가 보이지. 우요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우요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요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서만 봤지. 왜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우요라는 이름을 만드니까 그 형태를 우리가 덜 된 요구르트 형태에다가
우요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제 덜 된 요구르트 형태를 보면 덜 된 요구르트라고 이제 안 봐. 이건 우요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우요라는 이름의 형태는 무엇에 의존해 있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식에 근거해서만 반드시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상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있는 대상은 우리들의 분별하는 의식에 의해서 의식이 투영된 대상인 것이지 의식에 없는 것은 밖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식을 연하에 명색이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반야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라고 봤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여서 이것이어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걸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라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체성은 없겠죠. 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체화시켜 놓으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우요라고 불렀으니까 우요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우요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제 가정법을 써가지고 여기서만 한번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야 이게 우요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지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래? 덜 된 요구르트구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을 연하여 육입이 있고 뭐 육입을 연하여 축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아비달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은 전생에 업을 지으면 업식이 모태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성장하는 가운데 명색으로 발전해 가지고 육입을 갖추어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촉이다. 이런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서를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촉을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육입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면 그 육입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건을 보고 이걸 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촉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세 양중인과적인 연기설 해석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그 양자역학 하는 데서 과학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 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지각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 소리 안 나죠? 여기 아무 소리 없죠? 없죠? 라디오를 틀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응? 나요. 나지요? 그 소리는 어디에 있던 소리야? 라디오 속에 있는 놈이 나온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소리가 될 수 있는 전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막 KBS도 있고 MBC도 있고 막 많이 화면도 엄청 많이 돌아다녀.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없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모니터를 탁 놔두고 보면 나타나죠. 그럼 그때 있다고 말하죠. 이 화면은 어디서 왔어요? 아, 방송국에서 날아왔을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건이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있지 않는 것이야. 이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이 있어가지고 서로 같고 다른 것들이 있고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인연 따라서 인연이 있으면 나타나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지 무엇이 있어가지고 공간을 이동해서 오고 마고 막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텔레비전을 딱 중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마치 이 전파가 방송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왔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봐버리면은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내보내봐야 온 놈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고 가는 놈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모니터가 있어야 이제 모니터를 볼 때 우리는 이 그림 화상이 MBC에서 뭐 KBS에서 보낸 화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화상이 온 거 아니라니까. 내가 그것을 화상으로 보기 전에는 화상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모니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지 않은 것들은 세상에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보니까 비로소 있게 되는 것들이고, 이게 나에게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보는 나와 조금도 서로 같네 다르네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놔두고 우리가 뭐 결합이니 화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읽어보면 말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중론을 해석하신 분들이 전부 이 말만 가지고 붙잡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해석해 놓고도 뒤에 가면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근거를 정확하게 보고 이제 결론을 가서 보면 알아요. 결론을.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연하여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저 혼자만 있으면 다르다는 말을 못 해요. 다르다 그러면 무엇은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지, 다르다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눈은 색을 연하고 있죠. 색은 눈을 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색이 있으니까 눈도 있고 눈이 있으니까 색이 있는 것인데 눈과 색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건 서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것 없으면 이것이 없는데 비교가 안 되죠. 비교라는 것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비교가 되는데 눈 없으면 색이 없고 색 없으면 눈이 없는데 눈과 색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색이 서로 결합한다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가로를 쳐서 설명한 것이 다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사이의 관계인데 상호 의존적으로, 다시 말해서 서로 연기해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 존재가 아니므로 그것을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만약 다른 것은 그것과 다른 것 없어도 그 자체로서 다른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다른 것이 없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없으므로 그런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만약에 누가 이것은 비교되지 않고 본래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근데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달라. 그러면 뭐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컵 받침하고 달라. 이렇게 말해야 비교해 보니까 달리 보이죠. 이 하나만 놔두고 이것은 그 자체로 다른 것이다 한다면 다르다는 것은 무엇과 달라야 되는데 무엇과 다른 것이 없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마치 비비 꽈진 것 같지만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용수보살의 논리는 뭐 심오한 논리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이성은 다른 것 속에서도 인지되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 속에서도 인지되지 않는다. 상이성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다른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다. 상이성은 다른 것 속에서 인지되지 않고 이 다른 것 속에 그 자체의 상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르지 않은 것은 다르지 않은 것 속에는 더더군다나 다르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의 상이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상이성 자체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 서로 관계 속에서 나타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상이성은 이것 때문에 이것의 상이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 속에가 상이성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판단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개념이지 그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과 이것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서로 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보고 보이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연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개체적으로 서로 개별적으로 서로 상이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다른 것이 다른 것과 결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결합하고 있는 것도 이미 결합한 것도 결합하는 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뭐 가는 자는 뭐 간다, 가지 않는 자가 간다, 가면서 가는 자도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관거래품에 처음 나왔던 논리를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에 결합하냐? 결합하고 있냐? 이미 결합한 것이 결합하냐? 결합하지 않는 것이 결합을 하려면 이미 결합한 것이나 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근데 결합하지 않는 것이 결합한다고 말은 아주 결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합하겠어요? 그럼 결합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것이 결합한다 이러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지금 결합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하고 있다. 그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절반은 결합했고 절반은 결합 안 했고, 말하면 절반은 같고 절반은 다르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또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문법적인 언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존재를 언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마치 이것이 가는 놈, 가고 있는 놈, 아직 덜 간 놈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언어 철학의 문제에서도 다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명제들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는 연기하고 있고 그 연기하는 핵심에 우리들은 마음이 있어요. 불교의 연기설은 항상 심연기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에서 연기한다.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유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체유심조에서 네. 하고 유식에서 말하는 거 다르다고 얘기해요. 유식도 결국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나타난 교리죠. 우리는 마치 일체유심조, 화엄에서 이야기했고, 유식무경, 이것은 뭐 유식에서 이야기했고, 이게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은 뭐 말이 하나만 틀려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류해가지고, 막 이것은 화엄학이고, 이것은 유식학이고, 이것은 중관학이고, 막 이렇게 이제 벌려놔야 밥벌이가 돼요. 내 전공은 요것이고, 너는 저것이고, 막 나누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체는 12입처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일체는 유심조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12입처가 곧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이때 마음은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마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발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지금 이제 생물학에서도 제가 그 생물학 책을 좀 보니까 생물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뇌가 있어야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요즘 생물학에서는 생각하니까 뇌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뇌가 큰데 이제. 그러니까 업보인 거예요, 업보. 그러니까 업보를 마음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불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데서 헷갈려 버리니까, 개념에 의해서 헷갈리니까, 또 개념을 실체화시켜서 이해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교가 지금 난해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식이라는 말도 유식 무경 그럴 때는
오직 식만 있다가 아니에요. 이때 식은 함자로 해서 식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는 그 식이 우리들은 의식을 의미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여기 이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책이라는 분별만 있지 그 대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 안에 있는 식만 있지 바깥에 있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식 무경할 때의 식은 분별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식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식을 또 이야기하려면은 유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불교 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여기서 막 유식한 사람 이야기도 듣고, 뭐 중과하는 사람 이야기도 듣고, 뭐 아비달만 사람 듣고, 너무 지식이 많아. 지식이 많은데 이제 이놈을 자기가 어떻게 회통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건 회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하면 근본에 가서는 다 똑같은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에 이 중론에 치중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식이 또 궁금하다면, 그건 또 유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전도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과정이 있고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불쑥불쑥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공부는 쉽게 말하면 한순간에도 깨칠 수 있지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는 이제 중론을 통해서, 중관을 통해서 연기와 공이, 사실 중간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기와 공입니다. 연기입니다. 연기. 지금 사실은 이걸 연기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보면 굉장히 난해한 글들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연기의 입장에서 공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뭔가 이해가 되죠? 연기 배제하고 공만 이야기하면 말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요. 좀 더 다음 시간에 공부하죠.